행복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문화예술은 그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걷지 말고 뛰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말하라. 새 청년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청년 예술인 소프라노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원희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진짜 좋아했는데 예체능에 관심이 많으셨던 어머니의 권유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뮤지컬 댄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용을 배우면서 나는 무용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전공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고를 진학하게 되고 또 전공을 하면서 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이제 성가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과 친밀하게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이스트로 활동하시는 이제 실효합창단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특송을 들으면서 자랐고요. 그래서 그런 특송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 유럽도 갔다 오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을 참 좋아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프로게이머를 꿈꾸면서 엄청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2004년 대전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실용음악학원 간판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거 뭐 하는 데지? 야, 가보자! 라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에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술인이 다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고 특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경쟁 속에서 순수 예술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예술인들은 그런 기회를 잡기가 다시 만들기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사업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꽤 풍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식사비, 차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거의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언제까지 지원 사업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나 정도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옛날에 꿈꾸었던 그런 작품 활동을 매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에서 저는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매년 이런 지원 사업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좋은 제도와 함께 예술가들 스스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받는 청년, 중년, 그리고 원로 예술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 이후부터 저는 지원 사업을 3개째 진행하면서 공연 활동을 했고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만 봐도 다들 지원 사업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용을 하면, 예술을 하면 배가 고프다, 돈을 못 번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무용을 못 한다, 공연을 못 올린다 라는 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나라에서 많은 지원 사업과 공모를 하고 있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준비해서 하면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입까지 넘어겨주는 좋은 사업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지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 1학년 때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슬럼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용음악학원에서 작곡을 배우면서 말 그대로 실용음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음악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는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슬럼프에 빠졌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현재까지 음악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용에 대한 권태기는 사실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물론 저는 시기와 환경적으로 뭔가 무용을 못하게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부상의 이유로 제가 무용을 못하게 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저는 무용이 하고 싶고 아직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에 대한 권태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다른 장르에 대한 관심은 저는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뮤지컬 제작을 하면서 또 제가 뮤지컬을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무용을 가르치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슬럼프란 뗄 수 없는 시련인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슬럼프를 많이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는데 특히 이제 성악하는 그 발성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서 그것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고 좌절감도 많이 느끼게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많이 멘탈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생각을 바꿔먹고 내가 노래를 못해도 죽지 않는구나. 내가 꼭 노래를 엄청 잘해야 할 필요는 없구나. 노래를 못하면 창피하기는 해도 죽진 않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꿔먹으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중앙 콩쿠르에 나갔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저는 실용음악과 클래식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제 마음은 이미 실용음악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는데 주변에서 어떤 콩쿠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뭔데? 그거 한번 해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죠. 그게 바로 앞서 말했던 중앙 콩쿠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입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정말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축하해줬고 담당 교수님께서도 엄청 좋아해 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공연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안무를 했던 술비라는 작품인데요. 그때 작품을 제가 워낙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또 그 작품이 1년 동안 여러 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생생 페스티벌이라는
전국에 있는 모든 무용가가 모여서 공연을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최초로 재학생이 안무한 무대로 공연이 올라가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고 또 저에게는 되게 도전적인 무대로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쉽고 빠르게 받게 되면서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찾아보니까 예술인을 위한 대출도 있고 예술인 고용보험도 있고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국가가 예술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프리랜서 무용수로서 사실 나라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보호를 해준다라는 느낌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국립무용단이나 시립무용단이나 그분들은 이제 공무원이시고 사대보험도 되시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으로서의 혜택은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아니면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작품을 하고 그런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화예술인으로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거나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보호기관들이나 아니면 예술인들의 그런 어떤 복지를 위한 기관들은 잘 모르지만 주변 지인들이나 저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보호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한 우물을 파면 길이 보인다라는 말은 이미 옛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순수 예술 활동,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 또 그런 예술 활동을 알리기 위한 사명감으로 이제 예술 활동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예술 문화 소비가 점점 확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술인으로서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들의 미래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예술을 해야 된다.